아직도 배당 대표 ETF SCHD에 투자하고 계신가요? 그러면서 나 노후 준비는 완벽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? 죄송하지만 오늘 그 믿음을 숫자로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. 물론 SCHD는 좋은 ETF입니다. 하지만 남들이 빅테크나 S&P 500 ETF에 올라타서 자산의 앞자리를 바꿀 때 고작 3-4% 배당금에 만족하는 건 안정이 아니라 도태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2012년부터의 데이터를 마주하신다면 아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싶어지실 겁니다. 마음만 편한 투자와 인생을 바꾸는 투자, 그 냉정한 승부를 지금 시작합니다.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차트와 숫자로 함께 보겠습니다. SCHD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만약 여러분이 딱 1억 원을 넣어두고 받은 배당금을 전액 재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.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? 네, 결과는 S&P 500의 승리입니다. 2012년에 투자한 1억 원 SCHD에 넣었다면 약 4억 원 중후반대가 되었을 겁니다. 훌륭하죠? 자산이 4배가 되었으니까요. 하지만 같은 돈을 S&P 500에 넣었다면 현재 가치로 6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. 에이, 고작 1억 차이네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투자 금액이 더 컸거나 투자 기간이 20년, 30년으로 늘어난다면 이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주가 만들어내는 자산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솟구치니까요. 사실 여기서 솔직한 제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저도 한때는 SCHD를 3년 정도 꾸준히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. 배당 문자 오는 게 참 쏠쏠하고 좋았거든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시장은 뜨겁게 오르고 기술주들은 날아가는데 제 자산만 유독 더디게 불어나는 것 같았죠. 그래서 직접 엑셀을 켜고 S&P 500과 수익률을 정밀하게 비교해 봤습니다.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. 아, 이래서 워렌 버핏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S&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그토록 강조했구나 하고 말이죠. 제가 겪어보니 그 이유를 뼈저리게 알겠더군요.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. SCHD가 더 빛나는 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. 바로 2022년 같은 하락장이었죠. 남들 곡소리 날 때 SCHD는 정말 덜 떨어졌습니다. 방어력 하나는 기가 막혀서 역시 든든한 국밥이다 소리 들을만 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는 고작 1, 2년 방어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10년, 20년 뒤 내 자산을 폭발적으로 키워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. 전쟁에서 방패만 들고 있으면 죽지는 않겠지만 결코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.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결국 시장을 주도하고 내 자산을 불려준 건 방어하는 SCHD보다는 성장하는 S&P 500이었습니다. 길게 보면 성장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? 답은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있습니다.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AI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. S&P 500은 이 주인공들을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으로 꽉꽉 채워서 달립니다. 반면 SCHD는 태생적으로 로직 특성상 배당을 많이 안 주는 성장주는 담지 못합니다. 펩시나 코카콜라, 쉐브론, 정말 훌륭하고 탄탄한 기업들이죠. 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이미 성장을 많이 한 어른 기업들이라 앞으로도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높은 딱 그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만 줄 가능성이 큽니다. 결국 시대의 1등 기업을 담지 못하면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도 그만큼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리고 현금 흐름 좋아하시는 분들, 이 세금이라는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. 배당은 받을 때마다 15.4% 세금을 꼬박꼬박 떼갑니다.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도 걸리면 세금 폭탄이죠. 반면 S&P 500은 어떨까요? 기업이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당장 안 주고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는데 재투자합니다.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죠. 주가가 오른 것에는 당장 세금을 안 매깁니다. 팔기 전까지 세금은 이연되고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뭉쳐서 복리로 굴러가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하는 눈덩이 효과입니다. 그래도 저는 생활비가 필요한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?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자가배당입니다. S&P 500을 모아가시다가 돈이 필요하면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식을 팔아서 쓰시면 됩니다. 주식을 파는 게 내 자산을 깎아먹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? 배당금을 받는 거나 주식을 파는 거나 내 자산에서 돈이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. 오히려 주식을 팔아서 쓰는 게 내가 원할 때 세금을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. 세금 떼인 배당금보다 쑥쑥 큰 주식을 조금씩 팔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
오해는 마세요. S&P 500 ETF도 1.3% 내외의 배당을 줍니다. 자산 덩어리가 커지면 이 배당금도 무시 못할 수준이 되죠. 제가 정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. 유튜브에 넘쳐나는 연 둔배율 10%, 12%짜리 초고 배당 ETF들입니다. 1억 넣으면 월 100만 원 준다. 참 달콤하게 들립니다. 하지만 이거 기업이 돈 잘 벌어서 주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원금을 깎아서 주는 제살 깎아먹기인 경우가 태반입니다.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기분은 좋겠지만 나중에 원금 확인해보면 반토막 나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조삼모사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결론을 정리해 드릴게요.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나의 생애 주기에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. 여러분이 아직 직장 다니고 월급 나오고 자산을 10억, 20억으로 불려야 하는 자산 짐식기라면 정답은 VOO입니다. 하락장이 너무 무섭다면 SCHD를 섞어서 모아 가시되 그래도 주력은 S&P 500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기왕이면 수수료가 싼 VO나 IVV로 모아가세요. 그러다 나중에 은퇴해서 월급이 끊기고 정말 생활비가 필요할 때 그때 거대해진 자산을 SCHD로 옮겨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. 젊을 때 숲을 키우고 노후엔 과실을 따먹는다. 이 워렌 장핏의 원칙만 기억해주세요.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.